안녕하세요. 저는 공무원 남편과 함께 일하는 30대 여성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딸을 키우며 즐거운 삶을 살고 있어요. 이야기를 쓰게 된 이유는 최근 상가 건물 때문에 고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투자가 일상이 되어버린 요즘, 주변에 많은 건물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아빠가 제일 가깝습니다. 아빠는 건물주라고 자랑을 하지만 사실은 그의 지분은 3분의 1뿐이에요. 나머지 3분의 2는 아빠의 친구인 창녕이 아저씨가 소유하고 계신 거죠. 아빠는 90년대 초반에 주택 건설 사업에 참여해왔지만 IMF 외환 위기로 인해 사업 실패를 경험하셨어요. 그때 창녕이 아저씨가 공동구매한 토지에 건물을 올리기 시작하였고 그 여타 친구 중 한 분이 급한 현금 필요로 인해 지분을 판매했고 그걸 창녕이 아저씨가 사들여 건물의 3분의 1을 소유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해당 건물은 지하 1층과 지상 5층 규모의 상가 건물이며 지금도 학원과 식당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성장 중입니다. 핵심 지역에 위치한 학원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한 50억 원에 거래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창녕 씨는 사업에 성공적으로 도전하여 현재는 쓰레기 수거 업체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의 아버지는 상가 건물 유지와 관리를 담당하며 매달 임대 수익의 일부분을 창녕 씨에게 보내는 형태의 동업자이자 관리자입니다. 상가 건물 옥상에는 아버지가 혼자 상주하는 상가 관리사무소가 있어요. 거기에는 아버지가 일부를 소유하고 있어서 토마토, 상추, 가지, 고추 등의 채소를 수확하여 주변 사람들과 나누기도 합니다. 저는 결혼 전까지 상가 건물 5층에 살았던 경험이 있어서 이는 가치 있고 소중한 공간입니다. 결혼한 후 엄마가 갑자기 유방암을 진단받고 치료를 받다가 3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고 아버지는 그 집을 나와서 옥탑방과 관리사무소가 있는 옥상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았던 5층은 현재 IT 벤처기업의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끔 아버지 집에 방문할 때마다 5층 사무실 문을 열어보고 어릴 적에 사는 모습을 떠올리며 그 변화를 지켜보고 싶은 욕구를 느낍니다. 이 건물은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고향집이자 엄마의 품을 느꼈던 그런 곳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야기할 건물은 그런 곳이거든요. 건물 1층에 있던 스포츠 전문 편집샵이 나가게 되면서 공실이 생겼는데요. 그 소식을 저희 시어머니가 들었을 때 그녀는 마치 먹이를 발견한 제규어처럼 눈빛을 번뜩였어요. 그리고 제 입장을 생각하면 정말 곤란한 상황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자신의 의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한국인의 정신력을 갖고 계셨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일화를 말씀드리자면 우리 딸의 돌잔치 때의 일이었어요. 돌잔치를 하는 부모님들의 마음이 어떤지 아실 거예요. 예쁜 공주처럼 꾸미고 싶은 마음이었죠. 한 달 동안 인터넷을 검색하고 고민 끝에 왕세련하고 후기가 좋은 완벽한 드레스를 선택해 장바구니에 담아두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미리 동대문에서 하얀 드레스와 촌스러운 핑크색 한복을 사와서 돌잔치 때 입혀달라고 하셨어요. 이때 어머니 마음은 정말 고마웠지만 제가 이미 고른 드레스가 있기에 곤혹스러웠어요. 다른 옷을 입히고 싶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마침내 어머니가 선택하신 옷을 입으면 제가 입을 옷이 따로 없는 상황이었고 또한 한복은 부적절했어요. 요즘 한복을 입었는데 제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핑크색 한복을 선택했지만 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최근에는 여성다움을 분홍색이나 빨강색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닌 은은한 색상으로 가족이나 커플룩을 맞추려 했었거든요. 아이고, 그 커플룩이 중요하다는 걸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이미 산 것을 어찌할 수도 없는데요. 그러면 이 옷을 어떻게 환불하지 말고 도로 가져다 주셨어야 했는데 아니 어머님께서는 제게 귀띔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이번 돌잔치에는 커플룩으로 맞출 거예요. 왜냐면 어머님께서 주신 한복과 드레스는 설에 입혀보는 게 어때요? 아무래도 돌잔치 때 하루에 반나절만 입을 거라면 다른 일로 신경 쓰지 말고 제가 산 옷을 입혀도 될 것 같아요. 돌잔치가 단지 반나절 동안 뿐이니까 너무 과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그냥 내가 산 옷으로 입혀주면 되니까요. 내가 공무원이 될 만큼 성장했으니 그런 생각도 해야지.
어머님께서 너무 화를 내셔서 저는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 옷을 딸에게 입히게 되었을 때 얼마나 속상했는지 짐작이 가네요. 제 친구나 직장 동료들은 다 주목했어요. 낡고 험악한 드레스와 촉촉으로 붙어있는 분홍색 한복을 입었을 때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사진 찍기도 싫었어요. 이런 내 마음을 모르고 계시는데 어머니는 아이유, 커플룩이라도 예쁘게 입혀주는 것이 좋겠다. 우리 손녀에게 따로 아니라니 하시면서 자신이 산 옷으로 즐거워하셨고 남편조차도 엄마의 미적 감각은 변하지 않았구나 하셨습니다. 엄마는 정말 감각 있어? 엄지척하면서 쌍따봉글 외쳐 내 마음을 다 열어줄 테니까. 가장 짜증나는 건 자기 종교를 강요하는 거야? 나는 무교라서 어머니 의견을 따르긴 했지만 행사 때마다 참여하길 원하고 봉사도 하라고 매일같이 족쳐대. 심지어 우리 딸도 일찍 다니라고 강요하는데 아이가 종교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까? 아이가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도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 그래서 나도 어머니와 함께 그 종교 단체에 가는 건 싫어. 끊임없는 강요에 어떻게든 반발하려 했지만 어머니는 강한 성격. 무슨 일이든 자기 맘대로 해야 하는 그 집요한 의지가 짜증나. 그야말로 요새처럼 견고해. 나는 어머니의 사정거리에 상가 1층이 들어갔으니 어떻게든 들어오라고 하겠지. 내 입장이 참 어려웠어. 시어머니 성격을 잘 알기에 세입자로 들어가면 분명 우리 아빠를 괴롭힐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남편은 결혼 전부터 그 건물 앞을 지날 때마다 아버님 안녕하시려나 하며 방정막해. 입단속을 안 하는 게 후회스러웠어. 어쨌든 상가 1층이 공실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귀신같이 시어머니 전화가 왔어. 어제 우리가 개모임에 참석하러 가던 길에 바깥 사돈 건물 1층이 비어 있었다. 그곳이 하나은행 건물 앞에 있는 빌딩인 것 같았어요. 그때 내가 금시초문인데 거기 모기가 정말 좋은 공간이라 비어 있을 일이 없다는데 다른 곳을 착각한 게 아닌가 싶었어요.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지? 내가 직접 보고 왔는데. 어쨌든 내가 바카스를 하던 말을 듣고 싶었어. 암시했다면 좋았을 텐데. 무슨 말이지? 나는 나이 들어서 진지하게 일 하나를 추구하고 있는데 그건 내가 가게를 운영할 거라는 거야? 어머님이 가게를 한 적이 없는데 내가 가게에서 일해본 경험이 있어? 식당에서 친구 돕느라 가게 운영 방법을 알고 있고 진짜 대박 상품이 있어? 그래서 거기서 일해보고 싶은데. 하지만 어머니는 잘 모르실 테니까 관심 없고 도와주긴 어려울 거라 생각해.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내 이야기를 전해줘. 알았지? 너만 믿는다. 일단 내 이야기를 해볼게. 나는 마지못해 동의했지만 고지곳대로 공실되기가 불안한 1층을 차지하려는 사람들이 많으니 알지 못하고 있었다가 나가야겠어라고 했어. 하지만 우리 어머님은 다른 사람과는 다르셔서 내 태도가 믿기지 않는지 참지 못하고 아버지에게 바로 연락하셨어요. 뭐든 조용하게 맥주를 과식해서 아빠를 심하게 스크래치 시켜 놓으셨다고요. 나는 남편으로부터 시아버지가 상가 건물 1층에 가게를 내게 되었고 인테리어 업체를 찾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사태를 파악했습니다. 게다가 아버지가 월세를 안 받는 조건으로 1층 상가를 임대해줬다는 말에 깜짝 놀랐고 아버지에게 확인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래에는 어떡하지?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의 건물 1층에 가게를 오픈했다는데 며칠 전에 사위가 직접 찾아왔다고 하더라고요. 식당을 열고 싶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이는 아버지에게 오랫동안 소원이었다는데 우연히도 1층이 공실이었고 사위가 직접 운영한다는데 당연히 도와주어야겠죠. 그러나 월세를 받지 않는다는데 대단히 놀랐습니다. 진짜 이렇게 계약한 건가요? 사위가 아닌 사돈이 운영하는데 월세를 받지 않는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요. 보증금만 받기로 하였는데 보증금은 얼마나 받았나요? 나는 사돈에게 단호하게 왜 그러느냐고 말했어요. 미래의 가게가 번창하면 월세를 받겠다고 하셨다고요.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탐욕스러운 사람인지 이미 모르시고 비디오요. 번득거리면 절대 월세를 낼 뻔했어요. 대충 받는다던지 몰라보세요 했을 양상엔요. 아무리 그래도 월세를 받아야 하는 거죠.
그 자리는 최고의 상권 위치인데 무료라고 주면 어째 해야 하나요? 아버지가 매달 창영이 씨에게 선금까지 주는데 정말 속상합니다. 나는 돈을 쓸 일이 별로 없어. 아니, 사돈이라고 해도 가족이니까 정없이 쓰나. 이럴 때 서로 돕고 살아야지. 너도 좋은 일 앞둔 동티나는 말 그만하고 시어머니 가게 오픈 잘 하시도록 시간 나면 나와서 도와주고, 알았지? 아빠는 사람 좋게 허허 웃으면서 월세를 받지 않고 가게를 내준 것을 따져 물어보았어요. 근데 임대료 수입의 55% 이상이 세금인 거 알아? 재산세, 부가세, 종부세, 소득세 다 내야 해. 거기에 창녕이 아저씨 지분까지 수익을 나누면 정말 아빠 수익은 공무원 월급 정도로 빠듯해지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 월세를 받지 않겠다니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게다가 우리 어머니 성격이 보통 별로야? 우리 엄마가 나중에 몇 배로 갚으면 갚을 거야. 장인어른한테는 피해를 주거나 손에 끼칠 일은 없을 거야. 걱정 하덜덜 마셔 하며 속편을 소리만 하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머리를 싸매고 걱정하던 시어머니의 가게가 오픈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시어머니의 가게는 대박 초대박이 났어요. 시어머니가 내놓은 건 마라탕 가게였어요. 마라탕이 단가가 좋고 사람들이 매운맛을 좋아하니까 이게 먹힐 거라고 생각하셨대요. 마라탕에 마라샹궈, 꿔바로우 이렇게 3종 세트가 메인 메뉴였는데 마라탕 열풍에 편승해서 날개 돋친 듯 팔리던데 급기야 손님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진풍경이 펼쳐졌고요. 매출은 천정부지로 올랐어요. 목 좋은 자리에 입소문이 나면서 인근 학원가와 아파트 단지에서 주문이 쏟아졌고요. 저녁 장사와 배달까지 한다는 점에서 대박이 겹쳤기 때문입니다. 오픈한 지 3개월 만에 시어머니는 돈을 세느라 지쳐 잠들 정도로 완전 떼돈을 벌게 됐습니다. 물론 초대박 행진 속에 떼돈을 벌어도 시어머니는 월세 따위 아랑곳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민폐 세입자가 돼서 저희 아버지를 곤란하게 만드셨죠. 시어머니가 주차장 앞이나 건물 뒤편에 무분별하게 항아리나 식당 물품을 아무렇지도 않게 쌓아놓아서 다른 세입자들에게 민원이 계속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건물 주변이 너저분해져서 치워달라고 말해야 하는데 그게 안 싸돈이니 말 꺼내기가 어려운 거죠. 오죽했으면 아빠가 저한테 전화를 다 했을까요? 저도 가만히 있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당장 시어머니 가게로 달려갔죠. 때마침 남아있던 육아휴직을 한 상태라 시간적으로 널널한 터라 쇳불도 단김에 뺀다고 아빠 건물로 총알처럼 날아갔어요. 정말 아빠 말대로 온갖 물건들이 너저분하게 산적해 있는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러자 나는 시어머니 앞에서 모르는 체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어머니, 여기는 공용구역이라서 우리 물건을 이렇게 쌓아두면 안 돼요. 제가 치울게요. 이거 어디에 두면 될까요?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니까 너무 싫어했나 보죠. 그냥 놔둬 가게 손님 받아야지. 그렇게 쌓고 다른 세입자들이 너저분하다고 그러지 않아요. 아니, 나는 그런 말을 듣지 못했는데요. 건물주도 말 안 하는데 무슨? 그때 원영이 어미가 너 이리 와서 좀 앉아.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거든 하고 나를 상가 주차장 뒤편에 있는 벤치로 끌고 갔어요. 그리고 보물부터 이를 꺼내 놓듯이 조심스레 속닥거리기 시작했어요. 2층 미용실에서 그러던데 여기 건물주가 따로 있다고 했지? 바깥 사돈은 바지 사장이고 실제 소유주가 따로 있다던데. 그게 사실이지. 나는 아빠와 창명이 아저씨의 관계부터 비롯해 실제 지분이 아빠보다는 창명이 아저씨한테 더 많다는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미용실 여편네가 그런 이야기를 했네 하며 포식자의 눈빛을 띄었어요. 그 친구는 여기 통 안 오시는 모양이네. 상가 점주들 단톡방에도 이름이 없는데 한 번 더 뵌 적이 없어요. 나는 개인 사업하고요. 집은 양평에요. 원주에서 살아라고 들었고 다른 것은 잘 몰라. 그래서 그런 것인가 하고 고개를 끄덕끄덕했던 시어머니를 보니 시어머니가 무엇을 계획 중인지 모르니 걱정이 돼. 떨리는 게 이상해. 그러나 한 달도 안 되어 시어머니의 사악한 마음을 깨달았어. 그것은 진심 찬영 씨와 의도된 만남이었어.
월세 없이 입주시켜주신 건물주에게 감사와 보온을 표할 식사였어. 정갈하고 고급스러운 음식점으로 우리 아빠와 창녕 씨를 초청했는데 어딘가 감지되어 아빠도 나를 불러온 것이었어. 월세 면제는 아빠가 해주심. 그렇지만 창녕 씨는 왜 나를 불러낸 건지 모르니 아빠를 부르러 나갔어. 왜 창녕 씨가 왔는지 부부님이 강력하게 부탁을 해 월세 때문에 오해받는 거 싫어하시다. 건물주 두 분께 확실히 손잡고 나오라고 말하셨어. 매일 같이 찾아와 부탁했을 거야. 어찌 해야 할까? 부탁이 아니라 처음부터 준비해 왔겠지. 진짜 솔직히 고마워하지만 미안해하면 어떻게 해야 해? 왜 창녕 씨를 불러냈을까? 진짜 황당해요. 창녕 씨 아저씨는 손해볼 것도 없는데 왜 여기 있냐고 물은다면 아마 지분이 많은 소유주라서 모르면 곤란한 입장인가 봐요. 곤란하게 무슨 곤란해. 진짜 이해가 안 간답니다. 어쩌면 시어머니의 진심을 알아준 것 같았어요. 창녕 씨는 부인을 먼저 보내고 15년간 홀로 지내고 외아들 준섭이를 키웠는데 최근에는 전원주택으로 이사를 하시고 텃밭 농사를 짓는다고 해요. 예전에 과부는 호라비의 마음을, 호라비는 과부의 사정을 알라고 했던 거 맞죠? 시어머니도 청산한 30대 과부로 외동아들을 사랑하며 살아왔을 거예요. 창녕 씨 아저씨와 닮은 점이 있어도 외아들 준섭이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성공하고 있어서 남편은 주민센터에서 심각한 민원을 처리하고 있네요. 이랬는데 창녕 씨 아저씨는 준섭이가 미국에서 성공을 거둘 때 남편은 TV 앞에 누워 방귀를 뀐 후 손으로 엉덩이를 긁고 있네요. 나 혼자 아이를 키워내는 것에 대한 자부심 같은 공통분모가 있어 서로 인사를 거들떠 보고 싶어하는 것 같더군요. 무엇보다도 시어머니의 알맹이 가득한 농담이 너무 눈에 띄어 제 마음은 어지러웠습니다. 뭔가 교태스러웠다고 할까요? 아니면 여성적인 부분이 강조된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남편의 반응이 극도로 쿨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연애한다면 찬성한다고 하셨다고요? 엄마가 혼자 계셨는데도 30년이나 더 지나다니 남은 여생이 얼마나 행복할지요. 남자친구와 달콤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어떨까요? 그러면 아마도 어떻게든 효자 아들처럼 보이지 않을까요? 미안해요. 내가 몰랐어서. 아마도 엄마는 나의 새로운 애인을 좋아하기 때문에 스스로 잘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도왔으면 좋겠다. 알았어요. 내가 안 넣어도 엄마가 잘할 거야. 엄마는 정말 대단해요. 작업의 달인이라서 경탄을 자아내요. 아이디어 좋으시군요. 딴소리하지 말고 자요. 남편이 엄마를 모른다고 어떻게 할까 걱정했죠. 시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말이죠. 뭐든지 제멋대로 하려는 대한민국인이죠. 3개월도 안 된 연인이라는 소문이 아버지에게 들렸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조용히 연애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버지의 상가 건물을 누르고 계신다는 의혹이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태도가 예전과는 다르게 마치 건물주처럼 행동한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다른 세입자들에게 복도 청소를 시키거나 쓰레기를 분리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다 보면 마치 건물주처럼 행동한 것 같아요. 이런 행동에 세입자들이 불평을 하면서 우리가 곤란해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다른 세입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도 있대요. 나 여기 사장님 애인이고요. 사장님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건물 지분이 더 크다고 합니다. 우리는 잠시 후 결혼할 예정이고 그래서 이 건물은 사실상 내 것이에요. 지금 제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이유를 알겠나요? 그리고 건물 관리자인 박 사장, 악 호장은 주택 3분의 1을 소유하고 있어서 건물주라고 유세를 했던 건물 소유자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황당해서 창녕 씨 연락했는데 창녕 씨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결혼은 아니더라도 현재 우리는 연애 중이고 우리라면 가게의 수익은 매우 좋으니까 손 여사가 나머지 지분을 매입하겠다고 하는데 이러면 이 집 저 집 나누어서 관리할 필요 없이 편하게 관리할 수 있어서 부드럽게 이야기를 했더니 아빠에게 자기 지분을 팔 계획이 있는지 물어봤더라고 하네요. 아빠는 그건 엄마와의 추억이 가득한 집이라서 옥상 정원까지 가꾸며 사랑을 실어주신 곳을 내놓기 꺼려건데 옛 추억도 없이 8만 원 같은 말 하지 말라라며 차인 말을 했지만
시어머니가 중간에서 이견을 제기하고 있어서요. 세입자들과의 분쟁을 유발하고 계신 거죠. 어떻게 알게 되었냐고 물으셨나요?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우리 집에서 국물 김치와 깍두기가 너무 맛있게 익어서 나누려고 바리바리 용기에 담아서 아빠가 집으로 가져갔는데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1층으로 들어가면 시댁 어머니의 화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이거 몇 번을 말을 해요. 더러워서 못 들어갈 거라고요. 청소 좀 제대로 하라고. 제 말이 안 들리세요? 사장님, 이게 화낼 일이 아닌데요. 지금 겨우 반밖에 안 되는 지분으로 건물 주인하는 거죠. 뭐죠? 진짜 믿을 수 없어요. 시어머니가 너무 무례하게 아빠를 꾸짖는 걸 보고 놀랐고 어이가 없어서 제가 개입했어요. 두 분 뭐 하세요? 아무 일도 아니에요. 올라가요. 어디로 올라가야죠? 화장실 청소를 하시라고 하시길래요. 나중에 얘기합시다. 아니, 아빠도 화장실 청소하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요. 왜 뭐가 잘못된 거예요? 여기 상가 화장실은 사장님이 돌아가면서 하기로 되어 있어요. 어머니는 청소를 한 번도 안 하시고 놀라 저희 아빠를 꾸짖으시더라고요. 우리 아빠가 무슨 청소부인 것처럼 큰 소리로 따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관리를 한다고 하더니 청소를 왜 안 하세요? 여기 건물주도 아니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 아빠가 건물주가 아닌데 왜 그래요? 제가 달려와서 보니 시어머니가 꼬리를 내리고 1층 가게로 쏙 들어가셨어요. 아빠는 시어머니가 건물을 탐내고 다른 남자를 부추기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시어머니와 상종도 하기 싫어졌어요. 시어머니에게 달려가서 따질까 했지만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시어머니를 말리려고 했어요. 그랬지, 어머니가 이건 엄마가 탐내는 게 아니라 그냥 말리다 말았으면 좋겠어요. 엄마가 맘대로 하면 더 어려워질 거예요. 혹시 이게 성공하면 몇 배로 돌려줄 건가요? 사람을 속여서 갚는 게 아니라 완전히 빚을 갚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어머니도 본심이 있을 텐데. 아버님 나가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가게가 잘 되니까 욕심이 난 거죠. 욕심을 가지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거예요. 엄마가 그런 꿈을 꾸는 게 즐거워야지. 왜 엄마가 그 꿈을 꾸지 못해야 해요? 뭐라고요? 어머니의 꿈이 곧 우리 아버님 건물을 빼앗는 거라고요? 그게 어떤 꿈이에요? 건물이 다 아버님 것도 아니잖아요. 6층 건물이니까 뭐 한 2층 되려나요? 당신이 진짜 말 다 했어. 나무를 밥이라고 하는 그 가운데 진행된 이야기. 남편은 시어머니 편을 오지게도 들었어요. 그 이후에 우리 부부의 관계는 급속도로 차가워졌고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서서히 파랗게 변해갔어요. 미움과 분노로 가득 찬 6개월이 흐르고 나서 어느 날 고속도로 블레가 일어난 차량 40여 대가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했어요. 이 사고로 30여 명이 다친 것은 물론이고 몇 명이 숨졌어요. 이 사망 명단에 창녕 씨의 이름이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충격을 받았어요. 시어머니는 울고 떠들었지만 사회적인 이야기로 인해 장례식장에 가지 못했어요. 그녀는 성격을 받지 못하시고 자식을 잃어 아픔을 터뜨렸어요. 아버지는 자신의 절친을 잃어 너무나 슬펐고 노후에도 불구하고 장례식장을 오래 지키셨어요. 창녕 씨의 아들 준섭 씨는 미국에서 급히 귀국하고 부모님을 대신해 작은 일들을 도와주면서 자주 울었다고 해요. 장례식이 끝난 뒤 준섭 씨가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 해 결과적으로 나도 아버지와 함께 그 자리에 같이 다녀왔어요. 12시간의 비행 후 피곤에 시달리던 준섭 씨는 피로에도 불구하고 밝은 눈빛으로 우리를 반겨주었어요. 준섭이는 최근 창녕 아저씨를 도와준 아버지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눈물을 보여준 그의 모습은 마치 남들과 다르게 보여서 슬펐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알아요? 우리는 언제나 응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마음속으로 묵묵히 하지 말고 한국에 오실 때마다 그를 만나고 싶다면 연락해 주세요. 함께 아버지를 만나러 가요. 감사합니다, 아저씨. 그래서요, 미국으로는 언제 돌아가려고 했나요?
아버지의 사업과 집 정리를 끝내야 해서 한 주는 더 남았어요. 아버지의 일거리들을 처리하고 석정령 요령으로 관리하는 것이 참으로 힘들겠네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건물은 어떠세요? 그 건물은 좋다면 저한테 팔아주실 생각은 없으세요? 지분은 제게 넘어왔지만 한국에 있을 일도 없고 아버지의 유산을 처리하는 한이 있으면 미국에서 사업을 시작해보고 싶습니다. 주택을 팔고 건물을 사면 계속해서 수익이 들어올 것 같아요. 하지만 현재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면 건물을 판다고 하니 어떠세요? 막연한 제안이겠지만 지금은 매매 가격보다 더 낮춰서 제일 좋은 가격으로 팔려고 합니다. 어떠세요? 갑작스런 제 안도 미안하지만 거래금을 제 기준에 맞게 놓겠다면요. 그렇다면 대신 우리가 경비원으로 알바하는 조건으로 우리 쌍촌형을 상가 건물의 경비원으로 채용해주는 건 어떨까요? 형이 예전에 아버지의 회사에서 경비원으로 일하셨는데 제가 회사를 처분하면서 그의 일자리를 없애게 된 적이 있거든요. 형은 다시 일자리를 얻고 저는 사업 자금을 마련하고 아버지는 좋은 가격에 건물을 사시고 어떠세요? 아빠가 고민하는 걸 보고 나는 너무 답답해서 끼어들었어요. 아빠, 어떤 고민이 있어요? 건물을 매입하려면 전체 금액이 필요한데 좋은 가격에 제한이 걸려 있잖아요. 제가라면 사겠어요. 혹시 부족하다면 내 퇴직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주는 게 어때요? 아니야, 아버지가 모아둔 돈도 있고. 근데 자네, 아버지의 애인 이야기는 듣지 못했나요? 네, 우리 아버지는 애인이 계셨어요. 한 번도 그에 대해 이야기해주지 않았는데. 알겠어요. 차라리 제가 모든 비용을 부담해서 매입하도록 하지. 그리고 쌍촌형은 내일부터 일을 시작하도록 하죠. 아저씨,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계셨을 때 받았던 일로 인해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하셨다고 나중에 말씀해 주셨어요. 혹시 마을 분위기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랬던 거겠죠? 어쨌든 아버지는 파격적인 가격에 건물을 매입하셨고 마침내 어머니가 운영 중인 건물은 완전히 아버지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계약 서류와 등기를 처리하고 나서 우리 아버지와 나는 함께 발걸음을 옮겼어요. 비행할 때 가벼웠어요. 그 다음 날 아침 일찍 준섭이는 이종 사촌형이 출근을 하셨고 그날로 바로 1층 입구에 자리를 잡고 근무를 시작했어요. 준섭이의 형은 정말 자신의 임무에 열정적이고 성실한 분이셨어요. 시어머니가 출근하는 걸 보자마자 바로 달려가 제재했죠. 시어머니는 창녕 씨가 이미 돌아가셔서 이제 건물주가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걸음걸이가 너무 기이해서 일단 막아버렸대요. 어디 가세요? 여기 어떻게 오셨는데요? 건물주를 막아선 직원이 말했어요. 어머나, 경비 아저씨, 이렇게 처음 왔다는데 모르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잡상인이시죠. 에이, 과장된 걸음걸이와 괴상한 눈빛만으로도 알아봐야죠. 잡상인 아주머니, 저기로 나가세요. 건물주인이 말했죠. 애인 아니라 업주야. 알겠어요. 애인으로서 결혼신고만 안 한 것뿐이지. 사실은 건물주가 죽으니까 더 이상 애인으로 인정되어요. 알겠어요. 경비 아저씨 오늘 처음 왔는데 사정도 못하고 상황 파악 못하나 봐. 알았어요. 왜 그렇게 길게 말해? 나가요. 나가. 이러니까 정신 사나운 너희들 알 거야. 이러니까 정신이 어디 있냐 너희들 나가. 콧물 주라니까 소리 지르는 너희들 당장 비켜. 세입자들, 상가 손님들, 옥탑방에서 아빠까지 모두 다 내려왔어. 아빠가 구경하는데 저도 바쁘게 뛰어갔어. 경비 아저씨와 시어머니가 벌이는 일 정말 대단했어. 그 얼굴로 와이파이를 찾는 시어머니는 잔소리도 못 들어 개풀 뜯는 소리라며 귀를 쫑긋이 했던 경비원. 담배를 피워 서 있어. 아줌마가 미친 건가? 너 건물주야? 건물주는 아저씨를 봐. 여기 배 사장님이야. 빨리 나가. 하고 떠나지 않아서 시어머니가 자기가 건물주의 약혼자라 주장했어. 이나 3분의 1을 소유하고 있는 안 사장의 약혼자인데 그때 결혼하면 위자료 소송하겠다 그럼.
이 아줌마 미친 것 같아. 너차기 안창영 회장의 약혼녀래. 우리서 같은 얘기를 새롭게 해야 돼. 외삼촌이 언제 요혼을 하셨어요? 난 안창영 사장님 조카야. 경비원이 착용하고 있는데 사장님 조카로서 소개하자 시어머니가 그 표정을 바꾸면서 조용히 이야기했다. 네 어머, 아직 안 인사해 주신 거니? 난 약혼녀야. 잘 아시겠지? 여기 건물은 나의 것이거든. 괜히 그럴 리 없잖아. 아줌마, 외삼촌 눈 참 높아. 난 어때? 난 거짓말하는 건 아니야. 외삼촌이 타입 아니거든. 외삼촌 사귄 사람들은 다 12살 또는 16살 연하의 하늘하늘 코스모스 같은 분들이셨어. 외삼촌 스타일은 아닌 거야? 왜 그런 소리를 하니? 외삼촌은 안 늑대 같아. 사귈 때는 잘 가르친대. 왜냐면 아들에게 넘길 재산 분쟁 안 만들 것이라고 생각해. 한번 애인에게 재산 넘겨주면 금방 질려하단다. 알면서도 외삼촌이 사귄 12살 연하랑 3년 살았지만 콩 하나 깨질 일 없었어. 그래서 바로 쫓아나더라. 그 다음 만난 16살 연하도 같이 살던데 그 앞으로 다 해달라고 알랑방귀만 끼껴도 동작 안 반질 않음. 그래서 헤어졌어. 아줌마한테 건물 준다고 해 파드로 맹랑 주는 소리 하네요. 그걸 믿는 게 더 빠를 거예요. 외삼촌 우리를 알아도 너무나도 모르신다고요? 아이고, 사람들이 시어머니 눈치를 보며 속으로 씩씩거리자 시어머니는 불타는 고구마처럼 붉어진 얼굴로 고함을 질렀어요. 안 사장한테 분명 나에게 약속을 했었다고요. 네, 그런데 우리 사촌 말로는 여기 있는 배 사장님이 어제 모든 지분을 다 인수했다고 하던데요. 믿지 못하면 세무서에 가서 한번 알아보시지요. 그 말을 듣고 당황한 시어머니는 급하게 세무서로 뛰어들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오셨어요. 등기부등본에 아빠의 이름이 성명나게 적혀 있는 것을 보고 정신 차리신 시어머니는 급히 아빠를 찾아와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더군요. 진짜 죄송해요, 사도. 내 정신이 하나도 없었나 봐요. 부탁해요, 용서해 주세요. 다 할 말이 없네요. 이미 부동산을 팔아버렸고 계약도 끝냈다고 해서 원망하지 말아주십시오. 사도, 우리 사이에 아이들이 있는데 이러지 말고 한 사람은 살려주세요. 사부인이 월세도 안 받았다면서 얼마나 눈 감아 주었는지요. 사부인이 퇴근할 때 수돗물을 틀어놓고 떠나서 물 받아둔 적도 있었죠. 묵묵히 청소를 도와드렸고 그달의 수도세도 제가 납부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모님 대신 청소도 도와드리고 쓰레기 분리배출도 제가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모님은 제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없이 어떻게 제 친구를 이용하여 쟤를 속이고 건물을 차지하려는 욕심을 품으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사모님께 예의를 다하고 호의를 베풀었음에도 그에 대한 대가로 무례하게 대해주셨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염치 없고 부끄러움이 없는 분은 처음 겪어보는 일입니다. 지금 하는 사업에 몰두하기보다는 어딘가에서 염치와 부끄러움에 대해 배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추가로 말할 것이 없으니 여기까지만 하시고 나가 주십시오. 아버지는 절대로 움직이지 않을 것이니까 어머니는 이제 제게 접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네,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가 어리석었어. 내가 미쳤었어. 어머니, 정말로 반성하고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게 좋겠습니까? 그렇다. 정말로 돌아가고 싶다. 어떻게 해야 사돈어른이 눈을 감아주시겠습니까? 어머니, 말만 하지 말고 1층 복도와 주차장에 쌓인 물품들을 정리하고 가게 내부를 청소해서 정리하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빠께 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떻게든 그 마음을 움직이고 싶어요. 뭔가 노력이라도 해야죠. 아빠는 말만 해도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이 아니시잖아요. 어머니 혼자 힘들 때는 저가 아버지를 불러줄 테니까요. 네, 아버지도 있으니까 그런 쪽이 나아 보이겠지요. 그러며 어머니는 팔을 끼신 채 빠르게 1층으로 내려가셨어요. 전화를 받고 한 걸음에 달려오신 남편도 어머니를 도와서
복도와 주차장에 쌓여있던 식재료와 항아리들을 옮기셨습니다. 몇 달째 쌓여있던 그것들을 하나 둘 가게 안으로 들어가면서 건물이 훨씬 넓어 보이고 깨끗해졌어요. 그런데 복도 바닥에 있던 마지막 종이 포대를 올리려던 순간 오랜 냉기와 습기로 적셨던 포대가 터지면서 마라 분말이 쏟아졌어요. 폭탄처럼 터진 그 마라 분 것이 얼굴에 내려앉았고 어머니와 남편은 매운맛에 눈물과 콧물을 흘리며 쓰러졌어요. 그래도 한편으로는 가족으로 지내온 삶이란 것을 못 보게 할 수는 없었죠. 부모님을 위로하면서도 거털을 벗기는 것에 정신을 바쳤어요. 가족들이 함께 애를 쓰는 풍경은 어찌됐든 눈을 뗄 수 없을 만큼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다구나 하고 쏘아주었어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마라탕, 극한 매운맛을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한 번만 더 세게 나 지금 우리 갖고 노는 거야? 이게 어디서 감히 이제 하셨어요. 갈 때 가더라도 어머니가 싸지는 똥은 손수 거두고 가셔야 해요. 여기 1년 내내 쌓아두고 대체 누구에게 치우라는 거예요. 살다 오늘처럼 파렴치하고 탐욕스러운 사람 못 만난 것 같아요. 다시는 보고 싶지 않네요. 저기 미쳤나야. 뭐 어쩌라고요? 이게 다 당신이 밤무덤에 스스로 빠진 거라니까. 이대로 아들 손잡고 나가시면 돼. 여보, 이러지 말고 우리 엄마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장인어른한테 부탁드리면 안 될까? 엄마 가게도 엄청 잘 되는데 여기서 그만두는 거 너무 아까워. 월세도 꼬박꼬박 내놔야 해. 그죠? 엄마, 당연하지. 밀린 월세까지 다 갚는다고 그렇게 말해주면 안 될까? 늦어도 너무 늦었네. 아빠가 이미 가게 다 내놨다고 하시더라고요. 내 손을 떠났다고. 그래도 여보, 우리 어머니한테 이러면 안 돼. 뭔 소리야? 너랑도 끝이야. 내일 당장 이혼서리 보낼 테니까 도장 찍어서 보내. 이 더러운 집구석이랑 한순간도 엮이고 싶지 않으니까. 알았어. 양육권은 내가 가져갈 거야. 원영이도 나랑 살려고 할 테니까 그런 걱정은 나와도 어두운 복수를 거두다시피라고 합니다. 일단 하나씩 해결해 나가보죠. 저는 안심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주변에 염치와 부끄러움을 가르치는 학원이 있다면 전시문에게 연락해 주세요. 반드시 수강해야 하는 분이라면요. 여기까지 제 이야기였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